평양의 그림자 37화 사냥. 아버지, 저는 그의 뒤에 서 있었어요. 호텔 스위트룸, 서울 한복판. 아버지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주름이 더 깊어졌더군요. 머리카락은 하얗게 셌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잔인한 철옹아. 아버지가 웃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어떻게 들어왔니? 그게 중요해요? 저는 총을 들어 올렸어요. 아버지의 이마를 겨눴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절 죽이려 했죠. 죽이려 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바로 잡으려 한 거지. 5만 명이 죽었어요. 제 동지들이. 반역자들이지. 사람들이에요! 저는 소리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죽인 건 사람들이라고요! 아버지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쏠 거면 쏴라. 뭐요? 네가 날 죽일 수 있으면 쏴. 못하잖아. 저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어요. 당기기만 하면 돼. 한 번만 당기면 끝이야. 10년간의 전쟁이, 수만 명의 죽음이, 모든 게 끝나. 하지만 그래, 역시 못하는구나. 아버지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넌 약해. 처음부터 약했어. 12시간 전 국정원 지하 벙커 작전명 사냥. 박정우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목표는 리광수, 북한 국가보위성 부부장. 저는 지도를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 빨간 점이 찍힌 곳. 5성급 호텔. 경호 인원은? 확인된 건 6명.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야. 하지만 더 있을 수 있어. 진입 경로는? 김영철이 나섰어요. 호텔 주방 쪽으로 들어가. 직원 통로를 이용하면 경비를 피할 수 있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답사했어. 어제? 저는 김영철을 바라봤어요. 국정원 요원. 아직도 그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목표는 뭐요? 저는 박정호에게 물었어요. 아버지를 죽이는 거요? 아니, 박정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체포야. 살아있어야 가치가 있어. 협상 카드로 쓰려고? 북한 체제의 핵심 인물이잖아. 정보 가치가 엄청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체포? 아버지를? 그게 가능할까? 아버지는 순순히 잡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김영철이 말했어요. 뭔데요? 네, 아버지. 내일 아침에 북한으로 돌아가. 우리한테 시간이 없어. 얼마나?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오늘 밤 몇 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한다. 알았어요. 저는 일어섰어요. 가죠? 잠깐. 박정호가 저를 불렀어요. 하나만 확인할게. 뭔데요? 네가 직접 가야 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잖아. 감정이 개입되면 작전이 틀어질 수 있어.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래서요? 다른 요원을 보낼 수도 있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가야 해요. 이건 제 전쟁이에요. 박정호가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대신 약속해. 감정에 휘둘리지 마. 약속하겠어. 거짓말이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어요. 10년이에요. 10년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밤 11시. 호텔 후문. 저는 주방 직원 복장을 입고 있었어요. 흰 셔츠에 검은 앞치마. 손에는 배달 상자. 들린다. 귓속의 이어폰에서 김영철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들어가. 저는 문을 열었어요. 주방은 분주했습니다. 요리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직원 통로로 빠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스위트룸, 경비 2명, 복도 끝에 있어.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길고 조용한. 끝에 2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 귀에 이어폰, 보위부 요원들. 저는 배달 상자를 들고 걸어갔어요. 룸서비스입니다. 요원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거기서 저는
멈췄어요. 주문한 게 없는데 1502호실에서 주문하셨습니다. 요원이 동료를 바라봤어요. 동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해 볼게. 잠깐 기다려. 요원이 무전기를 꺼내려는 순간 저는 움직였어요. 배달 상자를 던졌습니다. 요원의 얼굴에 맞았어요. 그가 비틀거리는 사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턱에 정확히 맞았어요.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요원이 총을 꺼냈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비틀었습니다. 뼈가 꺾이는 소리, 비명을 지르려는 그의 입을 막았어요. 목을 졸랐습니다. 10초. 그가 축 늘어졌어요. 클리어. 저는 속삭였어요. 30초 안에 들어가 다른 경비가 올 수 있어. 저는 문 앞에 섰어요. 1502호실. 아버지가 있는 곳. 심호흡을 했습니다. 총을 꺼냈어요.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거실이었어요. 넓고 화려한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어요. 창가에 서서 등을 보이고 왔구나. 아버지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네가 올 줄 알았지. 10년을 기다렸으니까. 저는 총을 겨눴어요. 손 들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손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쏠 거예요. 쏘아라. 그때 아버지가 웃었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 보여줄 게 있다. 뭔데요? 아버지가 리모컨을 들었어요. TV가 켜졌습니다. 화면에 얼굴이 나타났어요. 익숙한 얼굴. 동생이었어요. 리철민. 그리고 그 옆에 김서연, 최유진, 다른 동지들. 그들은 어딘가에 묶여 있었어요.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습니다. 이게 예쁘지? 아버지가 웃었어요. 네가 여기 오는 동안 내 사람들이 움직였어. 어떻게? 국정원에 우리 사람이 있거든. 네 동지들 위치를 알려줬지.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국정원에 스파이가? 놀랐어? 어디에나 있어. 우리 사람은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동생이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총 내려놔라. 아버지가 말했어요. 안 그러면 저 애들 다 죽어. 거짓말이에요. 해볼까? 아버지가 전화기를 꺼냈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서 누군가 김서연의 머리에 총을 겨눴어요. 10초 준다. 총 안 내려놓으면 쏴. 기다려요. 실? 띠오? 빠? 아버지! 지려오. 저는 총을 내렸어요.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됐어요. 됐다고요. 아버지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그만해. 화면 속 총구가 내려갔어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약하군. 아버지가 다가왔어요. 넌 항상 그랬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약해지지. 그게 약한 거예요? 그럼 뭐겠어?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사람이에요. 전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가 피식 웃었어요. 사람. 그래서 넌 항상 졌어. 아직 안 졌어요. 뭐? 그때 창문이 깨졌어요. 유리 파편이 흩날렸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뛰어들었어요. 김영철이었습니다. 동시에 문이 부서졌어요. 국정원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움직이면 쏜다. 총구가 아버지를 겨눴어요. 10개가 넘는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예상 못했어요? 저는 웃었어요. 제가 혼자 올 줄 알았어요? 네 동지들은 안전해요. 김영철이 말했어요. 우리가 먼저 빼냈어. 뭐? 아버지 사람이 국정원에 있다는 거 우리도 알았어요. 그래서 미끼를 던진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짜 정보를 흘렸어요. 저는 말했어요. 동지들 위치 전부 가짜였어요. 진짜는 다른 곳에 숨겼죠. 그럼 화면에 녹화본이에요. 미리 찍어둔. 아버지가 저를 바라봤어요. 분노.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굴욕. 네가 날 속였어? 1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저는 수갑을 꺼냈어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리광수, 당신을 체포합니다. 체포? 아버지가 웃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날 체포해? 네가? 그래요. 난 북한 국가보위성 부부장이야.
외교관 신분이라고. 한국법으로 날 어떻게 할 수 없어. 외교관? 박정호가 들어왔어요. 안타깝게도 북한 정부에서 방금 연락이 왔어요. 뭐? 당신을 파면했대요. 외교관 신분 박탈.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거짓말이야. 아니에요. 박정호가 종이를 보여줬어요. 평양에서 온 공식 문서예요. 당신은 이제 북한에서도 버림받은 거야.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무너지는 그의 모습을. 평생 권력만을 보던 남자. 그 권력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끝났어요. 아버지, 저는 수갑을 채웠어요. 차가운 금속이 그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당신의 전쟁은 끝났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우는 걸. 철웅아, 말하지 마세요.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요? 저는 웃었어요. 후회는 아버지가 해야죠. 가족을 버린 거, 수만 명을 죽인 거, 평생. 요원들이 아버지를 끌고 갔어요.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끝났어요. 10년간의 전쟁이.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 이겼는데, 아버지를 잡았는데, 괜찮아? 김영철이 다가왔어요. 몰라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긴 건지 모르겠어요. 이긴 거야. 분명히.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하죠? 김영철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복수는 원래 그래. 끝나도 채워지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새로 시작하는 거지? 뭐? 새로 시작. 말은 쉽죠. 10년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지들한테 가자. 김영철이 말했어요.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한국, 자유의 땅.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새로운 삶이. 다음 화예고. 1년 후 리철웅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탈옥했습니다. 악몽이 다시 시작된다. 38하. Coming soon.